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어느 대학생이 쓴 글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교수가 가차없이 결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교수가 키우던 강아지 임종을 지키려고 휴강을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요. 황당하다, 이런 하소연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정말 논란이 됐죠? 네. 그렇죠. 이 강아지가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진 건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이분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분이 개를 들이게 된 계기가 남편의 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이에 이웃들이 강아지 2마리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겠네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예. 그런데 한 마리는 목줄을 묶어뒀는데요. 다른 한 마리는 그냥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풀어놓고 키우는 개가 몇 년 전에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일쯤 지나서 괭한 몰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네.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픽 쓰러져서 이제 우유를 먹이니까 겨우 소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가출해서 개고생을 하고 나더니 그 뒤로 방문을 열어놔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아이고. 아니, 흔히들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개가 네. 소위 개고생을 하고 나서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아주머니가 개와 어떤 공감이 가능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 아주머니는 어릴 때 허리가 꺾이는 바람에 평생 등이 굽은 채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8년 전에는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삶의 고통을 이해한 이 개에게서 뭔가 동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픔을 기억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것 같은데요. 예. 반려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기사 속의 교수도 비슷한 경험이 있겠죠. 그럼에도 저는 개는 개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가 사람 취급을 받으면 거의 매일 꾸중을 듣겠죠. 그렇죠. 개를 개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낫다, 이런 칭찬도 종종 듣는 거겠죠. 맞습니다. 개한테 삼강오륜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이 개를 사람의 위상에 올리면 괴기스러워집니다. 네. 중국 역사에 보면 측저무후하고 유방의 아내 고황후 여씨는 각각 고양이와 개를 무서워했다 그래요. 이분들이 환생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인 이들 중에 내가 개와 고양이로 환생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악담을 한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가 사람의 복수심을 가지고 공격할 일은 없죠. 개를 예. 사람과 혼동한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이 가장 심한 경우는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에도 막부의 5대 쇼군 쓰나요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5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용화단 승려에게 찾아가서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승려가 점을 보더니 당신이 태어난 해가 개의 해이니 개에게 잘해야 후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쇼군이 행차하는 길에 개가 지나가도 상관없으니 살생하지 마라. 에도 시대의 쇼군이면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인데 당시에도 애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를 키우는 이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닭, 거북이, 조류도 못 먹겠습니다. 타는 말을 버리거나 비둘기에게 돌을 던지면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백성이 자식이 아파서 비둘기 먹이면 약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 비둘기를 잡아서 자식에게 먹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어머, 동물 애호가 인간 혐오로 급격하게 변해버린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 쇼군은 도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개가 머무는 전용 주택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20만 평 규모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안에 수용된 개가 10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도 굶주리는 이들이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개를 너무 지나치게 대접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쇼군이 개를 학대하면 처형했습니다. 근데 유언도 이겁니다. 유언도 내가 죽어도 살생 금지령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일본 역사에서 개 쇼군이었습니다.
아니, 역대 쇼군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별칭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개 쇼군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개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개가 눈에 띄기만 하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거 넘어서 개의 위상을 너무 높였다 보니까 그래서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좀 혼동을 한 거죠. 이 개를 애도한 그 교수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좀 시각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여기 저는 개는 개답게 대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걸 좀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개가 사랑받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개의 위상을 혼동하면 논란이 빚어지겠죠. 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는 좀 개답게 잘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우리 애청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개는 개답게 잘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노래로 이야기 마무리해볼까요? 개하고 뭐 깊은 연관은 없지만요. 한동엽의 검정고무신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 가사 첫 소절에 멍멍개가 이 표현이 있거든요. 명멍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묘사 등이 너무 정감이 있어서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싶습니다. 한동엽의 검정고무신 곧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노래 띄우겠습니다. 한동엽이에요. 검정고무신.